저는 김상학이라고 합니다. 24살 대학생 김성룡이라고 합니다. 서대문구에서 온 신사환이라고 합니다. 적립식 ETF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한때 열풍이 있었는데요. ETF는 아무래도 업종 정도로 해서 좀 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걸 직접 혼자서 해봐야겠다 싶어서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. 일단 ETF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만약에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바구니를 생각하시면 돼요. 바구니.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종목들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요거를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같이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주식은 이제 개별 종목, 개별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. 펀드는 규칙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. 여러 개의 종목들을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펀드. 그리고 ETF는 이 주식이랑 펀드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ETF다. 첫 번째는 이 분산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. 손쉽게.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.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굉장히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반대로 이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ETF인데 굉장히 단기 매매 위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. 이 지수의 어떤 장기 성과를 좀 누리지 못하고 또 비용만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도 좀 이어질 수 있다.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표 지수형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묶은 지수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200개를 묶어놓은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코스피 200. 혹은 이제 좀 기술 기업들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제 중소형 중에서도 좀 대표 기업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150개를 묶은 게 코스닥 150. S&P 500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지수고 나스닥 100 지수가 있어요. 그리고 좀 더 이제 분류를 좀 해보자면 섹터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 섹터라는 개념은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을 하는 일에 따라서 묶은 거예요. ETF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. 혹시 이렇게 유행하게 되는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런 것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거,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. 요게 사실 좀 다양성을 가장 좀 중요한 이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. 산업 자체가 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굉장히 수단이 된다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분산 투자의 용도로 활용하던 상품이 펀드였잖아요. 펀드에 비해서 시장 대응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ETF를 이제 처음으로 접근하려는 저희 같은 젊은 세대도 있을 거고 하는데 가장 추천하는 이런 좀 초심의 방법이 있을까요? 공부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갈까? 내지는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산업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좀 더 맞을 것인가?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ETF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쯤에 인기를 끌어서 한때 되게 열풍이 있었는데요. 장기적으로 그런 적립식 투자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ETF들이 얼마나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상장이 되냐. 두 번째는 이제 ETF의 운용 자산, ETF로 이제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되냐. 요것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적립식 이게 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일단 가장 이제 기본이 적립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이런 적립
적립식 투자는 일단 투자에서 좀 가장 좀 기본적인 현 시점에서 이제 시작해 나간 입장에서는 내가 목돈이 있어서 이제 막 이리저리 옮겨가면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태라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을 모아 나가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일단 적립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내 현 시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특정 테마나 뭐 컨셉을 만드실 때 주로 어떤 뭐 지표라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올해 들어서 가장 국내에서 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채권 쪽. 네.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상장되고 있는 게 월배당. 네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도 역시나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좀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 2020년 이후로부터 좀 미국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이런 테마형들 ETF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네.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형 ETF를 내기도 하고 혹은 뭐 배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요인들을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배당을 만약에 매월 꾸준히 현금 흐름을 배당을 통해서 만들려 그러면 그런 국내 ETF랑 뭐 해외 ETF를 좀 이렇게 섞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걸까요? 아니면 국내 ETF도 매달 꾸준히 이렇게 좀 월배당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있나요? 국내에도 이제 이 월배당 관련된 ETF들이 한 24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 해외 이제 지수들 네. 가져와서 상장시켜 놓은 경우들도 많고요.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글로벌로 좀 이제 좀 시각을 좀 넓혀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S&P 500, 그 네. 미국 대표한 이 500개 기업 중에서 70% 이상이 분기 배당을 해요. 네네. 그래서 개별 종목을 접근할 때 그 배당 낙일도 다 다르거든요. 네네. 국내처럼 같은 날 하는 게 아니라 뭐 월배당이 나오게끔 네. 뭐 구성을 한다라든가 네. 혹은 ETF들 같은 경우도 뭐 채권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월배당 네네. 형태고 개별 ETF들도 이제 월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좀 ETF로 접근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최소 비용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말씀하신 해외 상품이나 아니면 채권 상품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조금 더 그렇죠. 예.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. 요즘 이제 2030 세대들이 또 열심히 경제 활동하면서 뭐 경제 자유를 꿈꾸면서 하고 있지만 노후를 또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편과 함께 연금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추세잖아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약 관련된 내용들은 네.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.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 못 들어가는 거 네. 그런 것들 가장 클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내 주식형들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이런 ETF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좀 낮잖아요.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서는 가급적 이제 해외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시작해 나가는 단계니까 좀 폭넓게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본인만의 어떤 투자관 내가 요렇게 종목들을 접근해보면 좋겠다 내지는 요런 것들은 좀 안 하면 좋겠다. ETF는 그 과정에서 내 투자를 좀 더 쉽게 만들어줄 하나의 수단. 지금 쌓아나가는 시점에서 좀 부지런히 좀 계속해서 좀 폭넓게 좀 시장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소 궁금했던 분야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 ETF의 강점 중에 또 하나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점과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시대가 이제 계속 빠르게 바뀌더라도 착실하게 좀 모아나가는 투자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